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왜 올랐는지, 그리고 유믹스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구독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시장의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CPI, FOMC 의사록 대기 부분과 기업들의 1분기 어닝 시즌에 따른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월에 고용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아마 여기에서 6개월 정도 지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깎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매번 제가 풀어서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에 따른 그만큼 구조조정과 은행들에 따른 구조조정이 같이 이루어졌고 대출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긴축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부가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또 그런 복지 프로그램도 상당히 자금을 다시 한번 회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언급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 여전히 57.4%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과 동결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 달 전 거네요. 죄송합니다. 71%이고 동결이 28.3%이다. 그래서 한 달과 지금에 있는 사이는 여전히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의 금리 결정은 저는 한 번 더 있고 그 뒤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도표도 5.25를 가리키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CPI가 내려오는 속도가 과거 대비와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6에서 한 방에 1%가 내려가는 정도 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저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과 관계도 측면으로 이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미국 은행 23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쪽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찰스 슈왑 요즘 문제가 크고 그 다음에 PNC 파이낸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벌써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10주일 연속 시중은행 예금 감소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을 감소한다는 건 어느 쪽으로 돈을 빼서 옮겨놨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의 테더에 있는 위치와 보게 되면 테더에 있는 위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부분은 당연히 왜 올라갔을까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럼 USDC에는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내려갔습니다. 그쵸? 새벽 3시경으로 내려갔고 BUSD도 찍어서 보게 되면 거의 보게 되면 화력은 BUSD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저녁 23시 기준점으로 영향을 좀 주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려가는 기준점이 한 번 더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한 1시간 정도로 좀 해놓고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은 30대부터니까 이때부터 요때까지는 BUSD에서 올라와서 자금을 좀 펌핑 해줬고 그 뒤에 이 뒤 여기에서 끊고 여기를 올렸던 부분은 USDC에서 자금이 나와서 올렸다 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나쁘게 비관적으로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뭐 예금자 보호해주고 뭐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이 불안 요소를 굳이 감내하면서 여기다가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장 여력이 아직도 남아져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움직여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KBW 블록 캐시앱 리스크에 따른 언급이 계속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캐시앱에 둘러싼 규제 압박 카드가 나오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캐시앱에 따른 이런 불법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쪽에 따른 언급이 계속 나와 줌으로써 캐시앱에 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블록에 따른 시스템으로 좀 많이 흔들리게 되고 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나름대로에 있는 또 결집력이 또 더 반사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측면으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히덴버그 쪽에서 자꾸 흔들기가 들어갔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규제 당국에서는 이거 조사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몫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거 제가 제일 빨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뭐 3프로 TV 대비보다 더 빨리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제가 리츠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터지느냐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6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면 거의 다 터지는 물량이 거의 다 나오고 버티는 애들은 거의 다 합병이 되는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겁을 먹을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터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닐 것 같다. 그 말의 의미는 08년도에 있는 위기만큼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쪽에서 나왔다라는 건 대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에서 저렇게 중소형 은행들이 좀 많이 힘들고 이게 연결고리 타서 어떻게 보면 크레딧 스위스까지 가서 크레딧 스위스 UBS와 합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유럽에서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고 그거에 따른 상응한 여러 가지 조건도 걸었고 그걸 역으로 이제 지시를 함으로써 뭐 통화 수합이나 예금자 한도 보장 부분도 적극적으로 스위스 정부가 또 개입을 해주기도 했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 나와야 시장에 있는 변동폭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홍콩에 이제 3.0 행사가 열린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대부분 네임밸류 있으신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슈나 뭐 화제거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요 내용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번에 3만불 되면서 이제 본인의 평단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 존버는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예.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성공할 때까지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뭐 하지만 내 돈은 내가 지켜주는 거고 내 돈의 평가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뎌냈던 사람이 본전까지 가져가는 거고 거기에서 조금 더 견뎌냈던 사람이 수익까지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알트코인들은 장난을 많이 치고 해당에 있는 CEO 안목이나 저 사람이 정말 인성이 좋고 이런 건 별개로 진짜로 실적을 잘 내고 정말로 기업 경영에 소질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실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객관화가 안 되고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 가버리고 그냥 사람 믿고 하면 저희 부모님처럼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면밀하게 내 돈을 태울 거라고 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고, 어떠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으로 계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걸 다각도로 한번 보시길, 제가 누누이, 공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풀 1에서 예금자 급증을 보게 되면요. 매일 최대 1000개 예금을 일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딱 정해져 있죠. 믿음의 영역에 있는 대상자들이 이미 뭉칠 만큼 뭉쳤고 떠날 사람 다 떠났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금자가 급증을 했겠죠. 그 다음으로 위믹스 내용인데요. 1000만 위믹스 입금
2회에 나눠서 입금이 됐고 약 460만 위믹스가 이더리움으로 브릿지가 됐고 5만 위믹스가 매도가 나왔고요. 나머지 70만 개, 10만 개는 다른 지갑, 60만 개 다른 지갑으로 보관 또는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믹스 피해자가 커진 요인을 보게 되면 브릿지 역할이 좀 한 역할을 했고 스테이킹 이자 지급에 따른 영향성도 좀 있는 것 같다. 그럼 1000만 개는 누구 거냐? 서비스로 인해서 개미들의 자금이 모였을 가능성이 높고 상부상조하기 위한 위믹스 재단 물량이 예치되어져 있던 것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황을 좀 본다라고 하면 830만 개, 200만 개 이 차례로 들어갔고 개인 물량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해당 송금의 스테이킹 이벤트가 시작된 지 며칠 전에 입금이 됐고 이런 거 본다라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지금의 위믹스 현 정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더 상하이 업그레이드 가두리 도막장 1점표라고 해가지고 12일 18시니까 뭐 이때 당일날 하진 않죠. 우리는 호구가 아니니까요. 벌써 저번 주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도 계속 돌리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업비트 빗썸 12일 18시 기준점이고요. 또 입금 오픈 시간대도 많은 변동폭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건 ERC20 시청순 정리표라고 되어져 있으니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 입출금 상관관계 잔난기 홀더 행동 분석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27K에서 28K 상승을 했었을 때 장기 보유자들이 가격을 하락할 때마다 추가 매수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출금을 볼 수 있고 28K 기준점에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었을 경우에는 거래소 입금을 감사하고 매수 수요가 증가할 때 따라 가격 상승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다. 반대로 28K 기준점에 하락했을 경우 단기 보유자들은 현금화를 위해 거래소 입금량을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 하락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 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7년과 최근 5가지 가격 움직임 유사점을 또 뽑아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첫째, 두 사이클 모두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둘째, 17년에 상K, 22년도에 16K에 떨어지면서 엄청난 붕괴를 보여줬고, 셋째, 붕괴 이후 가격 상승할 때마다 횡보 기간이 있었고, 넷째,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상승세 이후 다른 횡보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 다섯째, 두 사이클의 평행성처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횡보 이후 바닥에서 강한 상승이 뒤따를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분석하기 어렵다고 하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동향을 유심하게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중소형 은행의 불신도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 나오면 유지가 되냐 안 되냐 대충 각이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 고래 트레이더 분들도 매우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사전에 도미넌스 부분도 이더 도미넌스 뺏긴 거 거의 없었고 비트 도미넌스 추이 보게 되면 나홀로 지금 비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알트코인 거 다 뺏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의 곡선은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도미넌스 비트코인 50%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자기 혼자 쳐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50%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알트코인을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또 다른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에서 뺏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